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2019년 마지막 12월 달 우리 산청 모임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약속 속에서는 2019년과 막 제야가 있고 그다음 뭐 있지만 실제 경험 속에서는 그냥 잠들었다 아침에 깨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약속 속에서 시간과 날짜와 나이와 어떤 삶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2019년 한 해 마지막 산청 도덕경 모임인데, 다사다난했던, 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다사다난했던 삶의 여정들을 걸어오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애 쓰셨습니다. 애 가는 게 이게 애 많이 쓰셨다. 제가 곧잘 이렇게 이 사랑,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해 마지막이니까 또 이런 말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 있다시피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행복과 성장과 배움, 이런 것도 있지만 힘겨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상실과 결핍과 이런 것들을 함께 겪는 거죠. 낮과 밤이,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하루가 온전해지듯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서 곡식들이 여물고 하듯이 이 삶 속에는 빛과 어둠이, 밝음과 어둠이 늘 같이 있는 거죠. 어느 한편을 빼고 어느 한편만을 취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뿌듯한 삶을 원하겠지만, 삶은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삶은 그건 허락하지 않지요. 그 허락하지 않는 그 삶의 사랑이, 그 자비가 더 커요. 우리의 원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고난과 상실과 결핍을 주는 삶의 사랑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과 어떤 자비보다 훨씬 더 깊고 크거든요. 아픔만큼 성숙한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아픔과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결핍, 어떤 상실, 힘겨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쩍 자라고, 삶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가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거든. 36.5도의 체온을 가진 우리의 육체의 온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나와 남과의 관계의 이 생명의 온도가, 온기가 더 따뜻해지는, 그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고 난 뒤라는 거죠. 그죠? 진짜 맞아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한 해 그렇게 살아오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애 많이 쓰셨고, 사랑을 많이 쓰신 거죠. 쓰셨고, 대견하고, 고맙고, 자랑스럽기까지 한 어떤 형태의 삶이든 간에 누구에게든 무조건적으로 이런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산청모에서 만나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축제의 장, 어떤 나눔의 장, 그렇게 펼쳐질 텐데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고요. 지난 한 달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열기로 좀 그렇지?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늘 그렇습니다만은, 오면서 차 안에서 나눈 그 대화들에 오늘 참 미처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여섯 분이 왔는데, 오랜만에 온 우리 우혁이가 어떻게 그동안에 또 자라고 성장했는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내가 너무 흥분해버렸어. 흥분하면, 아까 우리 상희 씨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 선생님 대구에서 차 타고 오면, 선생님을 차를 타고 오면 차를 타고 가는지 뭐라겠습니까? 추벌추벌 가는지. 그 차 타고 간다는 느낌이 없고, 저는 약간 그 이야기에 막 너무 은혜를 받다 보면 흥분하다 보니까 내가 운전하는 건지 운전이 나를 하는 건지 감사 이 말이 되나? 하여가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미처 듣지 못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들어보고 싶고, 오후에도 그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해가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그런 모임이니까, 점심 먹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분 한 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어떤 그런 삶의 얘기들도, 뭐 소회랄까 아니면 또 덕담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쭉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강의도 물론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서로 자기 얘기도 하고 또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서로 그런 어떤 얘기를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 시간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도 풍성히 오후에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다 또.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기를 하고. 어제 대구 도덕경 모임을 그렇게 했는데, 대구 도덕경 모임 송년회를 그래 했는데, 안 오시던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아주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오시고 해서, 그분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을 하시던데, 오랜만에 오신, 그 산책 모임도 그쪽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대구 모임에는 안 오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대구 송년회 모임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벌벌 할 줄 알았더니, 마련된 그 테이블도 다 안 차고,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온 사람인데, 내가 그럼 오고 싶어가지고, 총무한테 전화를 할 때, 총무가 다른 사람일 줄 알았다는 거야. 벌써 총무가 몇 번 바뀌어가지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총무가 있으니, 하고 그리고 또 왔더니 말은 뭐냐면, 난 몽땅 다 얼굴이 바뀐 줄 알았더니, 막.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바뀌고,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처음 온 사람이, 어제 처음 온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보통 이렇게 어색하고 이래 할 텐데, 그냥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여자분이었는데, 나이가 한 50 중반쯤 됐는데, 막 기쁘게 그냥 막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도 흥분해가지고 내가 막 한마디 했다? 이거 처음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고 막 경쾌하고 막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막, 그러니까 하여간 참 그랬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게, 선생님이 늘 강의 시작할 때 계절 얘기하고 바람 얘기하고 저 어떤 산천 초목 얘기하는 게 참 너무 좋았다. 참 이렇게 섬세하게 보고 느끼는 그 말씀들이 참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간 참 겨울 만에, 오늘 말이 좀 잘 안 되려고 한다. 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전경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계절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겨울 하면 그 영혼을 훤히 드러내놓고 서 있는 그 발가벗은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진 그 쨍한 추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 나무들을 보는데, 겨울에만 볼 수 있죠. 그 나무 가시의 섬세한 결결들이요. 제가 어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특히나 겨울 일몰, 가을의 일몰은 황홀해요. 불타는 듯한 황홀인데, 겨울의 일몰은 잿빛 하늘이거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건데, 쨍한 추위 속에 그 겨울 일몰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나무를 한번 올려다보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역광을 받아서 그 가지가지마다 반짝이는 햇살을 보는 것도 그렇고, 문득 요즘 이렇게 어제 아래는 보름에 가깝던데, 그 보름달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너무나 기가 막히도록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거기에 넋을 놓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겨울만의 전경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쨍한 추위 속에 있을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이제 방황을 할 때 아직 이렇게 깨어나지 못했을 때 뭔가 답을 찾아 돌아다닐 때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창녕 화왕산에 혼자서 언젠가 몇 년 1월 1일 날 아침에 미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가슴은 답답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버티듯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거든요. 달려가가지고서 나는 화왕산 가서 하루 종일 그 갈대밭을 헤매다가 문득 이제 이렇게 한 과함도 질렀다. 그러니까 그 겨울 1월 1일이니까 누가 오나? 그래가지고서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난 또 겁이 많아가 남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잖아. 남들이 없는데 아무데 가가지고서 나는 그 화왕산은 끝까지 일어났대. 그거 써가지고서 나는 꽝을 지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혹시 또 남 들어가 싶어서 가지고서 나는 부끄러워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헤매다가 이제 이렇게 그거는 분지니까 저 밑에 내려가니까 겨울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겨울나무를 내가 잊지를 못하는데 문득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뭇가지 하나 그렇게 서 있는데 그걸 툭 보면서 울컥 울었던 게 뭐냐면 너무 따뜻해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보기는 형상은 그런데 제 가슴은 그렇게 따뜻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겨울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겨울도 좋아한다? 왜냐하면 겨울에 입을 옷이 많아가지고 겨울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모든 순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전경들이 많아요. 세찬 바람들, 이렇게 옷깃을 여며도 파고 들어오는 그 찬 바람들, 그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는 감각들, 눈을 펼치면 바라보이는 그 나목들, 그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는 그 새들,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우리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누릴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눈부신 것들이 그렇게 참 많은데 그거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의 평화, 어떤 만족스러움, 기쁨, 사그라들지 않는 행복, 그죠? 어떤 자유로움, 당당함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속에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슴에 어떤 그런 풍요로움,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가슴, 어떤 그 가슴으로는 눈길 가는 것마다 감사가 있고 들리는 소리마다 기쁨이랄까 황홀이랄까 정말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참 많고 이제 많은데 어쨌든 멀리 눈길 돌리지 말고 바로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거든요. 내가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의 나를 떠나 있지 않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나의 이 경험을 떠나 있지 않는 정말 맞아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미 내 손 안에 내 삶 속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침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저 나목 보고 또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저 나목 한번,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쨍한 차가움도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고 그렇게 이 겨울을 이 2019년 한 해를 감사하게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오늘이 2019년 마지막이니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먼저 한번 제목을 한번 써보면 그냥 이렇게 문득 이 제목을 떠올라요. 그 제목이 떠올라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어떤 문장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싶은데 그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뛰거든요. 막 이렇게 가슴이 뛴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어째서 이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이 뭐냐면 먼저 있는 것과 나중 있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곧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이 인생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누리고 싶고 맛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삶의 몸부림을 통해 애씀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맛보자 하는 게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뭘 원합니까? 내가 할까? 아니, 가만있어. 내 오늘 또 이름을 좀. 지훈이. 그래, 맞아, 지훈이. 아, 이거 참. 한 달에 한 번 보기 전에 내 나이를 이해해라. 60이 넘어가면 좀 그렇다. 지혜가 깊은 아이. 아, 그러니까. 지혜로울 지자에 넓을 운, 깊을 운. 지혜가 깊어질 운. 그러니까 지운이구나. 아, 오케이. 지운이. 서울에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 같이 강의 듣는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휴대폰도 봤어. 몰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기억 안 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저기요, 뭐 이름이 이래가지고 물었더니 신행시라는데, 신행시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기억나도록 신혼여행. 그래, 내가 안에 잡으린다. 그 신행시.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지금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그제?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살고 싶은 어떤 가슴 뛰는 삶을 향해서 이제 길을 걸어갈 텐데, 네가 궁극적으로 결국 네가 얻고 싶은 어떤 누리고 싶은 어떤 게 뭐지? 완성이 아닐까요? 완성. 어떤 완성? 한 개인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완성? 그 인간 완성, 어떤 성장과 배움의 완성. 이래 되는 얘기지? 어쨌든, 그렇게 성장과 배움이 완성되었을 때 네 마음이 어떨 것 같네? 평화롭고, 흔들림이 없고, 평화롭고, 흔들림이 없고, 그지? 흔들림이 없고, 또 뭐냐면 만족스럽고, 삶이 만족스럽고, 따로 어떤 인생에 대한 의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다 사라진,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굳이 약간 표현을 또 해보면 행복하고, 그죠? 자유롭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그잖아, 성장과 배움의 완성이라는 거. 그치? 맞아. 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떤 이런저런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원하는 건 이걸 거란 말이지.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어떤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지?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원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훈이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25이라. 오케이. 그럼 또 기왕 물었으니까 우리 지민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궁극적으로라기보다도, 근데 너무 크게 이제 우리 지훈이는 그러겠는데 궁극적으로라기보다도 우리 지민이는 지금 네가 원하는,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뭔가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래? 네가 지금 멀리 두지 말고 지금 네가 원하는 어떤 게 있다면. 재수하고 싶은데. 응? 저는 재수하고 싶은데. 응. 저희 엄마가 응. 나중에 그 대학교 다니다가 응. 나중에婚姻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어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또 이따가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지금 아니 어머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도 되고. 지민이 이제 지금 재수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재수가 1차적으로 저한테 유리한지 편입이 유리한지 그런 조건을 그냥 한두 세 가지를 봤을 때 뭐가 더 저한테 1차적으로 유리한지를 보고 저는 선택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지민이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재수를 한다 이거.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유리한 조건들을 안 보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선택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일단 선택은 하겠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건들이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제한할 수는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딸과 엄마가 같이 um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집에서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어떤 자기 마음을 담아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가. 함께 엄마랑, 우리 저 뒤에 있는 우혁이도 자기 엄마랑 참 갈등 속에 있다가 자기 엄마랑 산책 모임에 오면서 내내 서로 얘기 나누는 그 참 감사한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또 여기 있는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바탕에서 또는 어떤 그런 서로 따뜻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다 보면 보다 더 바람직한 어느 것이 과연 진정으로 유익한 길인지가 한번 발견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한번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좀 다시 어쨌든 우리 지민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고맙다. 좋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이라는 건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맛보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면 어디 있느냐? 언제 그것을 맛볼 수 있느냐? 지금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일상 속에 다 있어요. 요거 지금 일상 속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순간이 지금이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순간 인연에 닿아서 이렇게 함께 있게 된 지금 여기,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다 그 뒤바뀌면 우리가 눈 뜨고 뭐 밥 먹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하는 요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기 있는데, 경험 가능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결핍과 또 어떤 그런 힘겨움과 고통과 또는 경험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지금 경험한다는 게 다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평화와 흔들림 없는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이 성장과 배움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삶 속에는 명백하게 없는 것 같아. 아직 아닌 것 같고, 아직 자기는 미진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기는 없고, 아까 지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장과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이런 어떤 삶의 경험들이 붙어져서 결국에 어느 순간에 언젠가 이것이 오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은 평화롭고 완전하고 흔들림 없고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이런 건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 속에서는 없잖아. 경험이 안 돼.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 경험되고, 힘겨움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오지 않고, 원치 않고, 건너뛰고 싶은 것들만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 삶 속에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삶 속에는 명백하게,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채워야 할 어떤 필요가 가득히 내 언제나 숙제처럼 주어지는 이게 현실인 것 같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이것이 어디 있느냐? 정확히 지금 여기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늘 경험한, 내가 원하는 것은 결코 여기 없을 것 같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들여다보면 이제 발견되어질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곧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선후 본말을 제대로 알면 이 말이잖아요. 선후 본말.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 선후, 그 다음에 근본과 말, 끝말자인데, 근본이 아닌 지역적인 거, 이 본말이죠. 그죠? 본말이 되거나 또는 뿌리가 아니라 저 가지를 가지가 수없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뿌리 하나 딱 잘라보면 그만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후 본말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그것을 그 지혜에서 삶을 바라보고 일을 처리해 나가면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 그런 말 곧잘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은 뭐냐면, 진실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 있거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진실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이미 부처다.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 뭐 곧잘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아니 그거는 어쨌든 뭐 진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내 삶 속에는 이건 아니야. 여기 어디 있어? 이게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여기 있다라고 조금 더 한 발짝도 뗄 수도 없고 떼지 않아도 되고 입도 뻥끗 하지 않아도 곧 그 자리가 그 진리의 자리가 그 평화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데 내 감각적으로는 전혀 왜 그럴까? 왜 그 괴리가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 이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분명히 진실은 뭐냐면 내 생각과 진실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여기 없어 저기 있지. 근데 진실은 여기 있고 저기 없을 수 있거든. 내가 생각 지금은 아니야. 미래에 있지. 요건 내 생각인데 진실은 미래는 없고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런 주제를 가지고 선후본만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아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헝클어지고 복잡하고 또는 어떤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삶이 힘든데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일상 속의 경험들 요구에서 선후본말을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나중에 있고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엽적인 것 어디?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내가 경험하는 매일매일 지금 경험하는 내 경험 여기에서 선후본말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나중이고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엽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 어디에서 once more again praise 자꾸 중언부언함을 용서하소서 여기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선후본말만 제대로 알면 이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 한 번의 전환, 한 번의 어떤 자각이 늘 힘들고 반복적으로 늘 메마르고 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오지 않고 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미래에 맛보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이 그 선후 본말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요 한 번의 일견, 한 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여기 있음을 난 항상 그것을 떠나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면서 삶은 달라지거든. 살겠는데 그래서 선후 본말 그걸로 이렇게 내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선후 본말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나중에 있는 것만 알면 바로 여기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어떤 진정한 충만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지금 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측면에서 웃자고 한번 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한번 해보려고. 확실히 낫네. 물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이건 물이 없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거래? 네, 오케이. 아니, 이건 내가 웃자고 한 법이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그걸 한번 찾아보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이라는 건데 무엇이 먼저 있으면 무엇이 나중에 있는 것 이것만 제대로 구분해내면 발견하면 금방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랄까 평화랄까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것인데 모호하거나 뭐 어떤 추상적으로 내게 없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여기 있거든. 내가 늘 경험하고 다만 내가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로 이 경험 속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곧잘 이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꿈속에서까지. 어제는 저는 또 새벽에 4시 한 40분 되고 깨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잠이 안 와가 뭔 꿈을 그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꿈속에서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이라는 게 늘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 건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선우 먼저 있는 거 나중에 보면 토토님이 이번에 올린 공지글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약간 그래서 평화로웠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막 그런 어떤 얘기하면서 그것도 정만 선사가 또
공감돼요. 이래가지고 댓글도 붙이고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아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멀리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어제 경산 모임에 가가지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민이가 지금 몇 살? 19살이야. 아, 걔가 지민이보다 1살 어리구나.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 1살 어린데, 많이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 내가 걔를 만났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든 모습이었는데, 중심은 걔가 힘이 있었어요. 아주, 제 삶을 기억고 살아내고야 말 힘을 가진 아이더라고. 보통 얘가 마음이 불안하면 같이 상담을 해도 눈을 잘 못 맞추거든. 못 맞추고 두리번거리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피할 만큼 똑똑하게 보는 게라. 눈동자가 똑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색해가지고. 많이 힘들어 왔어요. 많이 힘들어 왔는데, 18 먹은,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데, 18 먹은 아이가 혼자 치른 얘기에는 참 이렇게 너무 무거울 만큼, 가혹할 만큼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주된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부정을 많이 당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 과정을 참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춘기 때 되면, 여학생이니까, 사춘기가 되면 뭐 불량식도 먹고 싶고 그런 건데, 그걸 먹지 마라. 그리고 뭐 약간 너무 먹고 싶어 아들 울려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딱 먹고, 버려서야 될 껍질을, 우연히 그냥 무심코 가방에 넣었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참 많이 야단맞고, 그게 처음부터 늘 부정을 당. 나중에는 뭐냐면 점점 심해져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부정까지 막 말을 이렇게 엄마가 점점 더 심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존감도 약해지고 어쨌든 주눅 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난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어쨌든 이게 하여간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억압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던 터에 그래 왔는데, 제가 걔한테 참 초점 맞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아니, 단순하다. 그냥 너는 너다. 자기는 항상 어떤 사회적 잣대, 엄마의 시각이 자기에게 입력돼가지고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여간 그쪽으로 무엇은 옳고 무엇은 틀린다. 뭘 해야 되고 약간 이게 확, 그게 이제 자기 가치관인 것처럼 이제 살다가 그 기준에서 보니 자기는 항상 뭐냐면, 자기한테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이 튀는데, 벼룩을 이제 이렇게 무슨 리트머스, 아니고 무슨 이렇게 시험관에 놔두고, 이 시험관이 높은 거래요. 그 벼룩을 놔두고 이제 툭 자극을 하면 탕탕 튀는 기라. 근데 이 위에 덮고 있는 유리판을 점점 낮춰버리세요. 낮추니까 계속 튀죠, 얘는. 탁탁탁탁 튀는데 계속 낮추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이 유리벽을 치워도 튀질 못해. 그냥 그래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은, 근데 자기 안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부조화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자기는 또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막 이래가 여러 가지 많은 힘겨움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뭔가 잘못하고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그게 아니라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더 할 수 없이 그냥 너는 너로 살았고, 너는 잘못된 게 아니고. 하여간 뭐, 하여간 내가 이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한번 오래간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아이구나. 아이고. 걔한테 그랬습니다. 그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렇게 했어요. 요리 하면 되겠다. 그치? 걔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 손 깨끗하거든요.
이 힘겨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나도, 아저씨도 참 많은 방황을 했다. 나를 찾아서, 삶이 너무 힘들었고, 34년 동안 온갖 방황을 했다. 34년간을 방황을 하고, 깨어나면서, 삶에 대해서 깨어나면서 발견한 진실을 바로 네 앞에 온전히 34년간의 모든 몸부림을 딱 추격해가지고, 그리고 그 발견을 새로 깨어날 때 그 발견을 딱 추격해서 한마디로 하면 요거다 하고 보여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제가 곧잘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요게 근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내가 한번, 하도 이게 자주 해가지고, 평생 해도 괜찮아. 맞지, 우리가? 어이구. 같은 세트로. 좋습니다. 요거는 짧고 요거는 길다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짧고 긴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진실입니다. 삶에 있는 진실인데, 짧은 걸 가만 놔둘게요. 이렇게 하면. 요게 짧아요? 요게 짧아요? 우리 어머님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모르죠. 그죠?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요거 짧다 그러면 요래 뿌리면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는 짧은지 길은지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짧다, 길다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다른 게 와야 짧다, 길다가 생기잖아요. 그죠? 짧다, 길다라는 생김이 잘났다, 못났다. 이 모든 게 그냥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특정의 모습을 가지고 잘났다라고 하면 거기서 뒤지면 저 사람이 진짜 못난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 세상은 더 못난 사람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평등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든. 개념에 다 속아요. 말에 다 속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 짧고 긴데 짧은 거 가만 놔두면 요거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다시 붙이겠습니다. 요번엔 긴 건 가만 놔두면 요렇게 하면 요 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건데 길다 하면 요래 버리면 또 짧아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는 분명히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조금 전에 한 아주 단순한 동작으로 알게 된 진실이 뭐냐면 요건 짧은 게 아니에요. 요건 긴 게 아니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죠. 다시 붙이겠습니다. 걔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아저씨가 34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해서 발견한 삶의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이제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분명히 짧아 보이고 길어 보여요. 근데 조금 전에 알게 된 진실이 뭐냐면 요건 짧은 것이 아니고 요건 긴 게 아니에요. 한 개 있을 때나 두 개 있을 때는 같은 거죠. 다만 감각적으로 그래 보일 뿐이지.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거든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민이한테 너는 너일 뿐이다. 지민이란다 뭐지? 헷갈리다 이제. 우리 상담하러 온 걔한테 너는 너일 뿐이다. 그때 걔가 뭐냐면 그리고 너는 너일 뿐이고 남의 시선이 어떻든 시각이 어떤 늘 어떻게 손가락으로 판단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단지 너는 너 자신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을 최선을 다해 했다.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곧잘 쉽게 얘기하겠지. 잘못됐어. 너는 왜 그래? 그들의 평가다. 그냥 너는 너일 뿐이다. 얼마나 네가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정말 맞거든요. 걔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밖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이렇게 일들을 했어요. 애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봐 달라고 온갖 몸짓을 했어요. 그게 점점 강해졌던 거지. 강해졌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애틋하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턱 한마디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요렇게 듣더니 눈동자 안 이렇게 요렇게 듣더니 요렇게 나 기억합니다. 요래가 의자에 택자 요래 탁 하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옳다 그르다라는 그 잣대 속에서만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게 너무 옳다 그르다는 잣대 속에서만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됐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4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문득 4시간이 지나고 밤 10시가 다 돼가지고 6시에 만났는데 10시가 다 되고 어이구야 가자. 그때 일어날 때까지 걔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실은 자기 고민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하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또 내가 그래서 네가 먼 길을 왔다. 먼 길을 왔으니 그냥 대충 일하지 말고 뽕을 뽑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일날 줄은 모르는 기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많이 하면서 초점은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하다 얘야. This is me. 나는 나일 뿐이다. 그 이해가 왔어요 걔가.
그리고 남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무도 몰라주니까 알아달라고 막 했던 몸짓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마치 늑대 소년처럼.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전부 오해대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내 순수한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내 몸만 점점 망가져 가는구나 라는 게 깨닫고 그 무의미함을 알았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남들의 인정과 그걸 받으려는 마음, 그 무의미하다는 걸, 그 자각이 왔더라고. 그럼 됐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마치 막 내 순수한 내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한 몸짓이 그렇게 오해돼가지고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줄이야. 몰랐으니까. 그 몰랐다. 그러면 뭐냐면 내 몸만 망가질 뿐이구나. 지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그 자각이 네게 왔으니까 더 이상 그런 짓은 하지 않게 이 돌아선 거죠. 이게 돌아서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해서 걔한테 그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걔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뭐 이 얘기만밖에 안 하는 기라. 저는 뭐 스트레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는데 그러니까 됐다가 결국은 나왔어요. 요 얘기 하려고요. 걔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혁이한테 네가 오면서 내가 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던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 자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 걔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공황장애예요. 걔가 이제 공황장애까지 있었거든. 공황장애 있었는데 공황장애라는 것은 우리 저 뒤에 우혁이 자가 공황장애의 대가입니다. 그 공황장애를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자주 이렇게 겪던 아이인데 걔가 물었어요. 공황장애가 심하다. 난 안 겪어봤는데 우리 그 우영이가 조금 전에 올 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숨이 막힌대요.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대. 못 견디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딱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자도 뭐냐면 네 얘기해도 괜찮지? 그래. 한 우영이가 있나 그지? 우리가 찍은 건데 자도 우리 도덕의 식구들이 다 알다시피 네가 7살이지? 25살 때 제가 깨어나요. 그래가 내가 물었는데, 거듭 난 지 얼마 되나? 근데 물어가 2돌 좀 지났지? 이러니까 2돌 2개월 됐대. 그러니까 2돌 2개월 동안에 제가 치러낸 얘기들 내가 참 많이 들었는데, 자가 어쨌든 평화를 얻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계속 오거든요, 이게. 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계속 오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자주 치른 게 공황장애예요. 지가 지금 편입시험 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냐면 공부가 저절로 열심히 하고 싶은 정말 나온 잘 맞구나 싶을 만큼 왜냐하면 내 눈앞을 가리던 내 마음을 듣고 있던 이 고민과 고통 이런 게 또 그쳤으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쪽으로 에너지가 저절로 솟구치거든. 그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일하는데 뭐냐면 이전에 미뤄놨던 만큼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게 과제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편입시험 치니까 막 그러니까 많은데 근데 뭐냐면 이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이 오고 막 이러면서 공황장애가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학원 가려고 이제 매는데 공황장애 딱 오면 숨이 딱 막혀가지고 온몸이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돌리지 못하는 거야. 너무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왜 또 이거 오노?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인가? 나를 가로막는 말하자면 이 공황장애에게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부정적인 온갖 감정들 다 오는 거지. 결국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뭐 또 해가지고 맞지? 그지?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희가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제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제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 걔는 좀 더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타고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습 피하거든. 우습 피해가지고 그 공황장애를 잊으려고 또 어떤 더 강한 고통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 할 때 내가 대답을 요리했거든. 왜냐하면 어디가 분노? 공황장애가 사라진 어떤 상태를 마음의 평화가 만족이 흔들림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황장애는 뭐냐 갑자기 찾아와서 막 경직이 되고 긴장이 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극복된 어떤 상황 속에도 공황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래서 공황장애의 반대를 평화라고 봅시다. 이거 볼게요. 공황장애와 평화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건 작아 보이고 이건 커 보이거든.
공황장애는 불행이고 나타나지 경험하지 않으면서 좋겠고 내게 이게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계속해서 불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냐면 이거는 저주와 같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이건 짧은 게 아니고 긴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이 둘은 같아요. 같은데 내 감각적 경험과 내 지식, 내 과거의 기억들이 이건 저주로 보고 이건 큰 불행으로 여기고 이거는 뭐냐면 언제나 추구하고 싶은, 언제나 누리고 싶은 어떤 상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면 밀어내고 이거 오면 끝없이 집착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걔한테 내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네가 늘 네 힘겨움을 안다. 그 공황장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의 어떤 그런 주눅듦과 힘겨움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확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네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벗어나고 어떤 빨리 이게 사라지길 바라는 그 어떤 몸짓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백날 천날 네가 이미 충분히 했고 아무리 해봐도 그건 되지 않는다. 한 번만 돌이켜라. 한 번 돌이켜서 공황장애 왔을 때에 탈환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왔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하던 모든 몸짓을 멈추고 정지하고 한 번만 허용해 주면 된다. 찾아왔을 때 공황장애 찾아왔을 때 뭐냐면 와라. 나를 덮쳐라.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야. 하여간 이걸 어떻게 하려는 몸짓을 정지하고 그냥 한번 거꾸로 네가 하던 몸짓을 저쪽으로 가는 것이야. 여기. 그래서 한번 있어봐라.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만약에 진실로 네가 100% 한 어떤 그 마음이 온전히 내려지면 피하고 달아나고 극복하려는 그 마음이 내려지고 온전히 공황장애만 남으면 그 자체가 되면 100%는 고체로 돼. 그래서 한 번만 그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보면 네가 안다. 공황장애란 본래 없다는 걸. 어떤 평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호흡, 미소,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발견, 그것으로 인한 어떤 미소, 네가 안다. 그 한 번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말 그래 한번 있어보라. 근데 참 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걔한테 쏙 들어갔거든. 쏙 들어가가지고 신랑은 이거는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것일 뿐이구나. 이런 이해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외로움, 불안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 그냥 그것일 뿐이라. 근데 우리의 오랜 기억과 여러 가지 많은 내 어떤 바램,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이 힘들면서 평화를 어떤 만족을 원하니까 오면 대번에 쳐내버리는, 저주를 하고 외면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거든. 내게 찾아온 어떤 불안이나 공황장애 때문이 아니라 요 한 생각이 허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 되는 건데. 그래서 진실로 이거 이제 받아들인다. 이거 단어 말하면 공황장애가 왔어요. 걔 같은 경우에 이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많은 우리가 겪는 감정상의 어려움들 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말하자면은 뭐 얘기하다가 또 까먹은데 실제로 그죠? 실제로 요걸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을 결핍투성이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찾아온 요게 아니고 요 공황장애가 아니고 요것에 대해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 건너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이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되고 요것 자체에는 고통이 없어. 진실로 진짜 공황장애를 하나가 되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이게 우혁이는 자주 경험한다고 그러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우희한테 물어봤어. 네가 그래 현관문을 열지 못할 만큼 그 고통이 막 오면 숨도 못 쉬는데 뭘 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 아무것도 안 한 걸 그냥 그렇게 경험했을 뿐, 공황장애일 뿐.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짧다 길다 하면서 이건 취하려고 버리려고 하거든.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데 단지 그럴 뿐. 근데 죄는 또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언제 내가 공황장애에 있었는지 까먹고 일상생활 또 하더라는 기라. 지나가 보거든요. 거부하고 건너뛰려고 하면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그냥 이리 있으면 언제 까먹버리.
그 한 번을 경험하는 게 좀 중요한 건데 뭐냐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언제 그러니까 까먹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선물처럼 받은 게, 아주 강력한 어떤 은혜랄까, 은총이랄까 한 걸 그걸 받은 게 뭐냐면, 지 비유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나무꾼으로 있다가 그가 깨어나는 순간이 뭐냐면 나무 해놔놓고 이제 팔고 자기가 팔았던 그 집에서 그 대문을 나서다가 깨닫는데, 나서다가 뭐냐면 그 사랑채에서 어떤 선비한 사람이 책을 읽는 소리를 들어요. 금강경을 읽는 소리인데, 그 금강 읽는 소리가 뭐냐면 억무소주의 생기심, 그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말인데, 그냥 이렇게 강박증을 공황장애를 이자뿐이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그 대목이 딱 떠오르면서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확 다가오고, 동시에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여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정말 맞거든요. 이게 인자도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를 가리킨 게 아니고 이 삶의 현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는 버리려고 그러고 그 반대의 평화는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진 평화 속에 머물려고 그래. 그거 뭐냐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돌아갈 곳이 있는 거지. 돌아갈 곳이 있으면 진정한 평화는 안 와요. 모든 건 다 이 삶이라는 거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어디에도 머무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건너뛸 수도 없어요. 이게 삶의 진실이라. 근데 우리는 항상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을 지속하려고 그러고 어떤 것을 건너뛰려고 그러거든. 진실로는 지속시킬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지속되는 게 없어요. 건너뛸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일 뿐이라.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내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주는 모든 책임과 수고를 자기 탓으로 돌려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다시는 사라지는 행복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길. 아니,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약간 걔가 쟤는 뭐냐면 그걸 이렇게 딱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 속을 치고 올라오면서 공중에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게 확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바탕, 근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확 드러나 본 거라. 확 드러나면서 이게 실체처럼 여길 때는 막 취하고 버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게 오면 좋고 이게 나오면 나쁘고. 근데 어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있게 되는, 이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근본 바탕을 이 쟤는 뭐냐면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확 나타나면서 이것과 이것이 바탕과 나타난 것이 정확히 둘이 아닌 하나가 딱 되는, 제 표현을 보면 악어가 비로소 딱 들어맞더라. 그러고 나니까 그게 딱 들어맞으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 약간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걔가 만약에 상담하러 왔던 걔가 만약에 어쨌든 걔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러면서 이건 어떤 잘못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오지 말았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구나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 공황장애를 늘 피하고 달아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한번 경험해볼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오면서 지난주 일요일 날 만났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그 아빠가 경산 모임에 와서 걔가 어땠더냐 물었더니만 좀 고맙게도 걔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자더라. 뭔가 좀 밝아진 것 같고, 누나는 또 좋은 거 뭐냐면 아빠하고 왔거든요. 엄마하고 지민이하고 같이 왔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걔가 막 아픈 얘기를 다 한 거죠. 아빠한테도 다 얘기하지 못한 걸 막 다 쏟아내면서 아빠가 딸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처음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딸한테 아빠가 울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아픈 줄 내가 몰랐다. 하여간 어떤 그런 아빠와 딸이 정말 뭘 아빠하고 힘들어하는지, 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깊이 듣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약간 참 아빠와 딸이 이렇게 비로소 좀 더 깊게 만나는, 어떤 의미는 진정으로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걔가 그래 내가 했거든. 니 또 삶 속에 돌아가면 다시 온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시 올 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서로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늘 해왔던 패턴 대로 오면 달아나가지고 또 더 이걸 잊기 위한 또 다른 몸짓을 하게 될 텐데, 니하고 내하고 4시간 동안 눈을 맞추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는 거지.
다시 이게 공황장애가 딱 왔을 때 습관적으로 딱 하다가 너하고 나하고 나눈 대화가 문득 기억이 나거든. 문득 기억이 난다면 몸짓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번 있어보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 만약에 돌아서기만 하면 너는 안다. 공황장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이게 나에게 보다 더 나다운 삶에 대한 어떤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과 삶을 바라보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진정한 풍요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물질적인 풍요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는 차차 알게 될 거다. 저주스러웠던 이것이 두고두고 너한테 감사하게 되는, 네가 스스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바로 번호 땄어요. 번호 따가지고 설랑은 anytime okay, hotline 이렇게 언제든 개설하죠.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자주 보지 못하는데 언제든 개설해가지고 설랑은 언제든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 4시간 돼가지고 저녁도 못 먹게 했거든. 그러니까 뭐 저녁 먹는 것도 이제 아팠어. 막 이러겠는데 걔가 이제 그 첫 만남이었죠. 목발도 짚고 왔었는데 이렇게 가면서 자기 아빠 차에 타면서 내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아주면서 걔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활짝 웃고 가는데 그래 악수함 하면서 야 언제든 call, anytime okay 이렇게 yes. 이걸 갑자기 우리 고향 말씨가 막 나왔대. 그래 아빠도 이렇게 강원했었는데 여대목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 우영이는 그 똑같은 공황장애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피하고 다나 제 표현을 빌면 뭐냐면 다리가 잘렸다 하거든. 이 공황장애 오거나 불안이 오거나 어떤 뭐든 오지 괜찮아요. 근데 다리에 힘이 있으면 달아나거든. 근데 자는 다리가 잘렸어. 지 표현은 다리가 잘려 그냥 조조앉았지. 팔이 있으면 뭐냐면 잡아요. 불안이나 어떤 우왕좌왕이나 우리 강미정 씨가 참 많이 치렀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깨어나고 난 뒤에도 막 어쩔 줄 몰라고 남이 뭐 보고 있으면 아무도 못해 막 이 우왕좌왕 요때 뭘 잡거든요. 벗어나려고 그러고 요때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면 그냥 그 자리 그냥 우왕좌왕하고 앉을보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 그게 영원한 해방의 자리라.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여러분들 많이 했던 얘기인데 요 대목에서 사실은 약간 하나의 예의지만 모든 순간에 다 적용되는데 이제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 대목에서 한번 찾아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말했는데 먼저 있는 것과 나중에 있는 것을 가만히 찾아보면 어떤 이해가 좀 더 섬세해진다, 깊어질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이 어디냐? 삶 속에 있어요. 삶은 언제 있느냐?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인데 펼쳐지는 지금 여기 항상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일어나고 사라짐. Once American Praise. 우리 토토님이 보면 요번에 그 공지 글에 보면 참 옛날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뭐 벌벌 떨고 뭐 사랑받기를 원하고 뭐 어쨌든 근데 약간 뭐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그 토토님하고는 10년 인연인가 오랫동안 참 10년 됐지 그죠? 뭐 그런 인연인데 지금 평화로 왔는데 최근에 누가 나한테 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는데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벌벌 떨고 여전히 어쩔 줄 모르고 또 뭐냐면 이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여전히 똑같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똑같을까 하면 말래 하노? 그렇잖아. 뭐 좀 달라져야 좀 사람이 뭐 이렇게 있지. 근데 토토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친구의 질문에 대가 맨 똑같으면 만대 찾노? 만대 구하노? 그 대답해가지고 지금 대답해도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하면서 지금 대답해도 이런 말이 나온다 하고 한 게 뭐냐면 똑같은데 이 어쩔 수 없는 나가 그냥 나라는 걸 그게 나였다는 거지. 그러고 나니 뭔가 찾아서 두리번거릴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화롭다는 것을 맞죠? 그죠? 내가 이제 자 외우지? 오늘 프린트물을 이렇게 했는데 못했어. 결국은 보세요. 토토님의 삶이 항상 그랬느냐 하면 대로 중간중간 까먹어. 그지? 평화롭게도 수다 떨고 커피도 마시고 그지? 근데 찾아오는 거라. 뭐가? 벌벌 떨고 힘들고 공황장애든 뭐든 찾아와. 외로움이 찾아오고 뼛속깊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찾아오고 막 찾아와. 그때 찾아오는 거지.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토토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또 왔나? 싫어. 왜 이게 왔어? 다시는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만약에 깨닫게 되면 울라프가
울라프? 겨울왕국 2. 겨울왕국 2에서 이제 울라프가 뭐냐면 내가 만약 어른이 되면 난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아주 그 재미있게 잘했는데 늘 거부하고 저항했거든. 이 토토님도 서울에 있는 정마에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한 건 뭘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에고의 바라기예요. 착각의 바라기고. 진짜 맞아요. 그런데 늘 거부하고 저항했어. 저항하다가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냐면 아까 이것처럼 이건 하나마도 짧아. 못나고 초라했어. 이건 아마 부러워. 난 이걸 원하지. 이걸 원치 않아. 이게 너무나 장애 즉각적으로 나온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걸 짧다, 길다,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평하다, 어떤 구속이다. 이 개념이 꽉 있을 동안에는 뒤바뀌면 그 개념을 만드는 게 누구냐?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뿌리는 나라는 어떤 그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끊임없이 취사한다고. 취사 이거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버려져. 얻고 싶은데 이게 안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평화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는 이 스산한 감정들 말고 내가 늘 누리고 싶은 고요하고 이 감정이 올 때까지는 난 이 짓을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도저히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은 시공간이라 이런 감정 상태야. 벗어나서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평화와 고요성 있고 싶어. 언제나 그래. 몸부림치게 뒤에 있다고. 뒤바뀌면 지금을 거부하고 자기가 꿈꾸는 미래가 빨리 오기를. 내 마음의 삶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깨달음이란 내가 원하는 게 왔을 때만 진짜야. 이 착각이 너무나 뿌리겠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왔을 때만 그게 진실이고 이 착각이 무너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바탕에 가시가 밖에 없는데 근데 토토닉이 뭐냐면 그렇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이놈이 힘이 약해지고 사라진 거죠. 사라지는데 이 모습은 똑같은데 이게 똑같잖아. 이거 감정도 저 감정이 똑같아. 그런데 희한한 건 이게 짧아 보이지 않고 이게 길어 보이지 않고 이게 못나 보이지 않고 저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 This is me. 그냥 나는 나야. 아무 문제 없어.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착각이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본래 우리에게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이 삶, 내가 이해하는 나라는 존재, 부족하고 못나고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펼쳐진 것은 말하자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언제나 한결같은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늘 이런 물결 졌단 말이지. 물결 졌는데 우리는 속았어. 어디에 속았어? 기억들, 관념들, 개념들, 내 생각들, 나라는 착각들 거기에 속았는 게 뭐냐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아니에요. 요 표피만 봤어. 우리는 거는 표피만 봤어. 진짜는 뭐냐면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 말하고 싶은 건데 이 진실이 뭐냐면 이 물결은 곧 물이거든요. 물. 이 맞는데 어떤 물결도 대단해 보이는 것도 그냥 물일 뿐이라 스긋거리고 메마르고 물기 하나 없고 늘 불안밖에 없는 절망과 어떤 좌절밖에 없어. 이것도 그냥 물일 뿐이라 몽땅물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물결 좋은 그대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늘 가져왔어. 한 번만 제대로 맛보면 한 번만 그 속으로 건너뛰지 말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지 말고 한 번만 제대로 그걸 맛보면 경험하면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으면 이걸 통과하게 돼요. 내 관념을 통과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 내 믿음들, 잘못된 믿음들, 어떤 착각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 속으로 해석하고 분별된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있는 그들의 삶이 턱 만나지거든. 이건 언어로 표현이 안 돼. 맛을 봐야 되지. 우리는 늘 그렇게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건너뛰거든. 드라크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모든 것의 충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항상 여기 있다고. 근데 그 한 번을 만나지 한 번이 중요한 건데 한 번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늘 그 속에 있으면서 늘 물기란 메마름이란 어떤 하나도 없는 언제나 충만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바람에 근데 또 어쩔 수 없는데 늘 메마르다 죽겠다 하고 물을 떠나서 물을 찾는 이 흔히 하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있었던 기라. 그래서 이 진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더 밖에 얘기하면
나 개인이 삶을 사는, 나와 개인은, 나라는 개인하고 삶은 분리됐다고 생각하죠. 세계가, 이 세상과 이 세계와 나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듯이 삶과 나는 분리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내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지고 말이죠. 이 삶의 평화로운, 이렇게 생각해. 그게 착각이거든. 삶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오직 삶이 있을 뿐이고, 나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이 몸이 나잖아. 다 자기를 믿잖아. 이게 얼마나 흑우적인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뒤통수 한번 봤어? 뒤통수 이게. 아니, 요 귀 뒤에 못 봤지? 등이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내 몸도 한번 제대로 못 봤어. 안 보이는데 안 보이거든. 그런데 이 몸이 내래. 이 이미지, 사진 여러 가지 찍고 사람들이 다 니다 하니까 뭐 그냥 이미지 속에서 하는 게라. 이게 나래. 그 나가 착각이, 나라는 착각이 모든 분리를 만들어요. 삶과의 분리, 나와 세계의 분리, 나와 너의 분리. 이걸 다 만들거든. 근데 약간 이 착각이 돌 지나면서부터 비롯됐어요. 세 돌 지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약간 애는, 고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는 태어나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냥 태어났지. 그 뒤로 이름이 붙고 네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거 믿고 이 믿음이 쫙 들어온겨. 그 다음부터 뭐냐면 전부 다 그래 살아가니까 이 나다라고 믿은 거지. 그리고 뭐냐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언젠가 죽을 존재야. 이게 전부 이 속에 살아가는 거라. 근데 이 깨달음이 왜 어려우냐 하면, 이 진실을 보기가 왜 어려우냐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오래고 깊거든. 제 같은 건 60년이고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우리 상희씨는 65년이고 뭐 65년 동안 이 허구가 진실이 돼 살아와서 내가 있다고.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그 지혜 쪽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좋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나는 항상 분리되지 않은 채로 존재했거든. 이 바다와 그것이 항상 하나였다고. 하나였는데 문득 뭐냐면 그 허구를, 나라는 허구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불행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이야 라는 생각, 그것이 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피하지 않으면 돼. 그냥 와라. 그래 뭐 즉시로 알게 돼. 나라는 것도 허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나라는 정체성,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야. 환영인 걸 알아.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나가 규정하고 판단했던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이 경험에서 이건 불행이야. 왜 이게 이 모든 어떤 자기 규정도, 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이 공황장애라는 어떤 것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자기 규정도 다 사라져버려. 산만 남아. 그때 아무도 다 달라진 건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고요한 쉼이 여기 있다고. 항상 우리는 그 속에 있었거든. 어쨌든 우리 토토님이 약간 비로소 뭐냐면, 그것도 조금 이따 열도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6 맞구나. 36년간 저항하다가 이건 아니야, 난 저거이고 싶어. 삶은 뜻밖의 단순해요. 본래 처음부터 나였어. 내가 나를 오해한 거지. 삶을 오해한 거. 분리된 속에서 어떤 따로 뭔가 평화가 따로 있을 것이라 착각이 너무나 깊었던 게라. 근데 그게 내려지면서 단순해. 일로 돌아왔어. 일로 돌아왔는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고요가 그 안에 있고, 다시 찾지 않는,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똑같아.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강조를 했으니까 먼저 있는가 나중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 있는데, 자, 우리가 늘 이 지금 이 순간에서 경험하는 요 경험 속에 있어. 뭘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선우 본말만 제대로 알면 된다는 측면에서 문득 자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문득 공황장애가 나타났어. 공황장애가 나타났다는 거지. 약간 이게 느닷없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을 일으키자 해서 생각이 나. 그냥 생각이 일어나. 감정도 뭐냐면 갑자기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보면 이게 느닷없이 없던 상태에서 그냥 평화롭다가 갑자기 어떤 원인과 조건이 딱 주어지면 팍 튀어 올라와. 요 대목에서 먼저 있는 거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정을 내가 일으키는 게라면 난 이래 안 일으키고 싶어. 늘 평화로운 것만 일으켜. 근데 먼저 있는 게 뭐냐면 팍 올라온 거야. 슬픔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오고, 이 먼저 있었지, 그지? 나도 또 다시 그냥 올라온 거잖아.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고. 요게 먼저 있는 거예요. 요게 요 주제를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 갑자기 외로워지고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뭐 어떤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할 필요 없이 먼저 올라왔어. 요게 먼저 있었지, 그지? 먼저 있는 거. 그 다음 나중에 있는 건 뭘까요? 그 뒤에 갖다 붙는 거.
생각이 갖다 붙죠. 생각이 갖다 어떤 생각 갖다 붙어요? 싫다, 좋다. 또 왜 이게 왔어? 나는 계속 이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 온갖 게 다 갖다 붙어요. 다 갖다 붙으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는 기라. 분별하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절망이 되어버려요. 문제 있는 게 뭐냐면 공황장애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거지. 문제 있는 건데 그 뒤에 나중에 있는 것이 다 갖다 붙어. 이게 고통이 아니라니까. 이 분별과 판단과 해석들이 이걸 억수로 불행한 것으로,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으로, 무슨 하늘의 천영인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해석해버리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으로 정말 그렇다 여기니까 피하고 달아나고 저항하고 온갖 것을, 이게 없는, 이게 뭐냐면 이 뒤에 갖다 붙은 것들이 이게 없는 것만이 삶의 행복이고 이게 있는 건 불행이야. 완전히 둘러나와 버거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이 나라는 줄 알고 생각이 바탕에 살아오면 이딱 생각 올라오면 먼저 있는 거고 나중에 있는 건데 나중에 있는 뒤에 있는 것으로 앞을 판단하면서 이것이 그렇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규정 속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가지고서는 이걸 벗어나려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기에 갖다 붙는 것들이 뭐냐면 온갖 생각들인데 생각들이 일어나는 도박, 생각의 가장 뿌리가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을 다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이것에 대한 어떤 뒤에 갖다 붙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건 그렇지 않은데 이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온갖 세계를 다 만들어본 거지. 그 불행과 어떤 것을 다 만든 그 생각이라, 생각 속이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속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서 이걸 벗어나고 극복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왜 몸부림치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평화인데 평화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 이걸 벗어나려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오지 않고 정반대가 계속해서 쌓이느냐 하면 뭔가를 의도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그 무지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반대가 나타나는 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에서 비롯된 거기에서 자기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어떤 평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과는 반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기가 피했던 여기 있거든. 참 이 도리라는 게 참. 그래서 모든 깨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감정이든 어떤 것이 오든 간에 이것은 뭐냐면 회피하거나 건너뛰거나 극복될 대상이 아니고 아주 단순해 경험의 대상이라. 그냥 경험하면 돼. 정말 이 하나를 다 경험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우리가 착각을 한번 보세요. 경험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 지금인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둘을 만들어. 지금 이거 말고 딴 거 뭐 있겠지. 이 초라한 거 말고 더 만족스러운 거 있겠지. 지금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이 전부 생각이거든. 실제 하는 건 지금밖에 없어. 그 전부 생각이 둘, 셋, 넷 다 만들어가지고서 나는 실제 하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다 만들어버려. 그 인생 생각 속에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는 항상 느닷없이 나타나거든. 내가 원했던 것도 무조건 상관없이 나타나는 건데 이 나타나는 것을 뒤에 나중에 있는 것으로 덧붙여 해석하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보면 항상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거래. 그 있어 보면 그렇게 찾고 목마르던 것들을 자기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늘 저주스럽던 공황장애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초라함도 없고 초라함 본래 없어요. 그냥 삶이 있을 뿐이지. 정말 맞아요. 삶은 이토록 넘실대는 사랑을 가지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삶 속에는 그냥 흠하게 그지 없고 있다 살아있다 있다 생겨서 나다 이 흠하게 그지 없을 것 같은 이 삶 속에 무한한 이 바다가 가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진짜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비가 오면 특히나 겨울철에 보면 겨울철에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하나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비가 오면 저 앙상한 가지 하나하나 아무리 작고 섬세한 가지 하나하나에도 다 물방울이 맺혀 있어. 온통 보석 덩어리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하루는 한 번은 내가 경명여자고등학교 있을 때 하면서 봐라 우리 영미 씨 경명여자고등학교 있을 때 그때 내가 나이가 50살 됐을 때인데
그때도 아직은 내 어떤 그런 감수성은 남아있었는지 모르는데 수업을 하다가 문득 비가 오는 여름, 비가 왔는데 문득 이렇게 딱 보다가 보이기에 그 앞문이 열려 있었고 앞문에 이제 이게 저 복도가 있었는데 복도 그 바깥에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에 열에 달리는 그 보고 뿅 가가지고 수업 그만. 얘들아 한번 보라. 이렇게 요 보석들을 보려면 하여간 제가 28살 때 처음 교사할 때는 어머 선생님 이랬는데 50이 돼가지고 하기는 또래 또 왔다 이네. 아 선생님 저런 거 정말 싫어 뭐 이래가 내가 막 요거도 묵 했는데 여러분 삶에는 온통 영원한 보석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 모든 것, 아니 내가 보배라,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잘못된 건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해라, 착각이라. 이것 아니고 뭔가 다루 있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이 보석은 그죠? 내가 얻어서 노력해서 얻은 보석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본래 있는 거거든.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냐면 자부자야, 다부자. 정말 큰 부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얼마나 부자인가면, 아무리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건희처럼 막 이래 돼도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가질 것이라. 왜냐하면 소유는 한계를 가지거든. 요만큼. 도토리 기재가 되듯이 이만큼 크나, 이만큼 크나. 이만큼 큰 것도 요만큼 큰 것에 비하면 크지만 한계가 없는 이 무한함에 비하면 가질 것이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충만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 소유에 있지 않음을 알려면 자기 삶을 만나면 돼.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떠나 있지 않다니까. 물을 마시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아프고 슬프고 공황장애 무엇이든 everything. 고향 맛이 나오니까 말인데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바탕.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걸 굳이 이제 제 고향 말씀으로 말하면 nothing. 그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있게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이 뭔가 이제 한번 이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everything. EVERY, THING. 모든 것이 나타나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인데 어떤 걸 딱 지정하면 이거 something이 돼요. 어떤 것, 그죠? something이 돼요. 이 something이 뭐냐? nothing이야. everything이 nothing이 돼요. 우리는 좀 삶을 좀 살다 가야 돼. 두려워서 건너뛰고 이거 말고 취하고 저거. 내 작은 지혜의 바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왔을 때 진짜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걸 경험하지 않는 게 인생의 참 행복이야. 복이야. 그건 나의 지혜거든요. 나의 지혜가 보세요. 나의 지혜라는 건 내가 원래 60이거든요. 태어나서 기껏 60년 사는 지혜예요.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읽은 책 속에서 내가 어떤 겪었던 고통과 이 속에서 겨우겨우 알게 된 몇몇 지식밖에 없어요. 이 지혜밖에 없거든. 그런데 삶은 45억 년의 삶이라고요. 그 지혜가 다 녹아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36.5도의 체온을, 아니, 바깥의 환경이 어떻고 내가 부모하고 어떤 관계가 no problem. 진실은 뭐냐면 언제나 그 안에 내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충만한,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깊고 아름답고 온 우주보다도 더 넓고 깊은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다만 이게 뭐냐면 이 무한한 게 희한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몸이 나야. 이게 가셔버린 거예요. 이 한 생각이. 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어려서부터 그 어린아이가 아무 죄 없이 받아들인 네 이름은 김기태고 너는 몇 년 몇 월째 태어났고 너는 남자고 널리 쫙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 어떤 자그마한 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진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것이 무한함 속에 항상 호흡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언제나 그 속에 있으면서 무한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와우. 그 모든 것이 꿈이거든요. 착각인데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어딨냐? 지금 여기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얘는 이 진실을 가르치고 너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착각일 뿐임을 너는 무한한 존재고 있다 없다 됐다 안 됐다 뭐 어쨌든 태어나고 죽는다 그 모든 어떤 분별과 개념을 다 뛰어넘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아니 네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네가 누군지 어떤 삶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야 하고 설랑은 막 때리는 기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의 진면목을 살게 해주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를 나누고 평화를, 그 참 안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기회, 그 어떤 모든 은총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결핍이 오더라도 환영해야 할, 그게 이 근본으로의 초청장, 삶 그 자체가 초청장이 되는,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근본으로 돌이키기 전에 나타난 것에 너무 눈이 가다 보니 나는 불행해, 나는 가난해, 나 뭐, 나중에 알게 되면 씩 웃어요. 미소를 턱 지어주면서 땡큐. 이건 좀 이래, 이번엔 발음이 좀 잘 나왔다, 그죠? 땡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자, 얼핏 공황장애, 슬픔이든 우울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찾는 그것이에요. 다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이하지 않고 저항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원하는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오직 실제하는 건 지금밖에 없거든.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돌이키고 여러분의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또 이런 어떤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슬픔이 먼저 있고 문득 나타났으니까 이게 먼저 있다, 먼저 있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것은 그거 갖다 붙이는 것, 갖다 붙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슬픔이 먼저 있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저 참 도도 모르는 인간, 진리를 모르는,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되는데,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기쁘다, 슬프다, 감정이거든. 그리고 또 바깥으로 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저 소리 들리죠? 그 불타는 소리. 저건 항상 들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거나 듣지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들려요. 분명히 저 소리는 뭐냐면, 분명한 진실은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면, 들으면 나라면 탁 닫으면 되지. 듣기 싫어서 안 듣고. 근데 아무 상관없이 들리거든. 보는 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다짐을 해보세요. 인생을 한번,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고. 어떤 실험이냐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그죠? 나만 보고 옆에 거나 보지 마세요. 나만 봐. 나만 보세요. 또는 나만 빼고 이것만 봐. 돼요? 그냥 다 돌아버려. 내가 본다, 보려고 애를 쓴다, 아무 상관없이 들어보거든. 보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1시간 잠시 자리에 앉아 있죠? 방석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방석의 느낌. 그러니까 이 느낌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내가 느껴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아주 사랑스러운 오른손을 들고 사랑스럽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손등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느낌. 근데 부드럽다, 배곡 같다, 피부를 이렇게 배곡 같다.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내가 느낀다고 생각해줘. 만져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느껴져요, 이거. 내가 좀 느끼고 싶은 감정대로 이 느껴지나요? 그냥 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참 뜻하지 않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도 다 내가 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 너무나 오래 나라는 것 속에 갇혀 있을 건데, 실제로는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밤에 새벽에 며칠 전인데 새벽에 누워 있다가 문덩이 후원이 텄어요. 제가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문덩이 후원이 텄더라고. 그러니까 눈을 떠 떴는데 일하기 싫어. 그래 한번 딩글딩글 하면서 그래 있다가 조금 더 뒹굴거리고 일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뭐 하다가 뒹굴거리고 말고 또 뭐 민기적거리다. 그래 맞아. 조금 더 민기적거리다가 일나야지 하면서 몸을 탁 트는 순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조금 더 민기적거리다가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는 그게 붙어 있거든. 근데 그 순간 딱 떨어지는 기라. 이거 생각일 뿐이구나. 이 몸이 나라는 그게 민기적거린다, 뒹굴거린다 하면 뭘?
내 몸을 이랬거든. 우린 다 그래 살아. 그러니까 조금 더 뒹굴거리다 일라이지가 타가다가 전부 그 생각일 뿐인데 이 몸이 나하고 아닌데 내가 내 몸을 좀 더 뒹굴거리다가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게 딱 분리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먼저 있는 건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어머야 많이 돼버렸네. 근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지 그치? 1시간 한 11시 반쯤 시작했지? 한 40분에 시작했다 할까? 그러지 뭐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이제. 먼저 있는 것 할 때 공황장애가 먼저 있다, 슬픔이 감정이 먼저 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그 바탕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 소리가 들릴 때에 저 소리가 들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소리 들리잖아. 내가 듣는 건 아니야. 근데 들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냐면 대부분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저리 들리니까 저리 들리니까 거기에 뭐냐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건 생각이거든요. 이게 분별이에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기 전에 이 들음,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아는 이 알미 먼저 있어요. 항상 이게 먼저 있거든. 이 알미 먼저 있고 순식간에 할 것도 없고 아주 오랫동안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살아왔으니까 대부분 뭐냐면 저기서 자 보세요. 저기서 난로 불이 타는 저 소리를 여기 있는 내가 듣는다. 저기와 여기 저것과 이것 그러면 주체로서 나 이 몽땅 다 놔본다. 그게 뭐냐면 다 생각이래요. 분별이고 실제 하지 않는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놓치거든. 그냥 저 소리가 들림을 아는 알미 있어요. 알미 있고 그 다음 순식간에 뭐냐면 저기 있는 저 불타는 소리를 여기 있는 내가 듣는다. 확 저거는 또 뭐냐면 화덕에 불나는 소리다. 모든 규정과 이름들이 다 갖다 붙어버려요. 우리는 늘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계는 그렇지 이렇게 들리는 기라. 그걸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소리와 소리 아닌 것은 같이 있어요. 근데 먼저 있는 것은 소리 아닌 이것. 이 흔히 하는 말로 바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순식간에 놓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봄도 마찬가지고 뭘 본다 하기 전에 저게 뭔가 보인다는 걸 아는 요 감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감정에 들어가 보면 어떤 스프링이 올라와서 이게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걸 착각하고 오해하니까 지금까지 애틋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갖다 붙는 거. 그래서 먼저 있는 거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먼저 있는 것을 한번 있어 보면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대목에서는 진짜 좀 이렇게 흥분하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once again please 단 한 번만이라도 삶을 부분적으로 살지 않고 삶을 전체적으로 살아보면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 살아.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취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리고 그거 말고 항상 나는 전체지 부분이 아니에요. 그 내 삶 속에 올라온 그 모든 걸 딱 한 번만 경험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경험하면 이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 바탕 듣는 이것 명쾌한 자각이 아닐지라도 맛볼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있거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곧 그것이었는데 늘 표피만 보다 보니까 바로 밑에 가는 좀 말이 안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거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거라.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있어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흥분하지 말고. 공황장애 먼저 왔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공황장애에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확 찾아와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나타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아니 지가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내가 알지. 요게 확 건너가 버린 거든. 내가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내 감정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꿈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또 이걸 모든 건 다 놓쳐. 이 근본자를 놓치는 건데 생각이 일어날 때 대뜸 우리는 생각을 누가 하죠? 내가 생각하고 이 생각은 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의 내용 묻어나고 이 싹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 생각을 했는 걸 왜 알아? 어떻게 알아? 이러면 대뜸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생각 했으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방금 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생각을 생각은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상관없이 일어난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아는 알미 있어요. 이건 나도 아니고 생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알미래요. 이 알미에서 생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말하자면은 그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은 같이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동일시돼 가지고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곧 나다 이런 데가 쫙 들어가 버리거든요.
꿈이라. 꿈속 환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모든 경험의 바탕에 이 아는 알미 있어요. 소리 들리는 거 봐. 들린다는 걸 아는 게 있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저 소리를 뭐다 판단이 쫙 들어가 버려. 조금만 주의 깊으면 요 근본 자리를 항상 모든 경험의 바탕 언제나 이게 먼저 있고 이 바탕에서 저 소리가 나고 저런 모양이 나타나고 저런 소리가 나고 모든 몸짓이 나타나는 기라. 그 요걸 발견할 수 있거든. 진리는 깨닫는 게 얻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래. 발견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나라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믿었던 옳다고 믿었던 이것이다라고 믿었던 모든 믿음들, 생각들, 분별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가 쉬운 건데 주의 깊으면 돼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공황장애 이거 기억 나왔으니까 공황장애 탁 일어날 때 일어남을 아는 게 있어. 그건 내가 아니야. 아니 적어도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건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저절로 일어나잖아. 저절로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긴장되고 증상이 나타나니까 동시에 뭐냐면 이 감정은 내 감정이야. 아 너무 힘들어.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들어가 버리는데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이 공황장애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걸 아는 이 안이 있어. 이 안을 놓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속으로 쭉 들어가 버린다. 아까 이런 것처럼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건데, 일어날 건데 먼저 있는 건데 나중에 온갖 게 다 갖다 붙으면서 고통이, 불행이 다 생겼듯이. 진짜 그래. 요 일어나는 요 파트 가만히 기울여 보면 조금만, 그때 약간 요걸 어떤 탐구하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봐도 되긴 되는데 발견될 수 있네.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은 다 그 순간 일어나다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 이것만이 진짜거든. 이것만이 진짜인데, 그런 탐구하는 마음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요걸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피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만나라. 만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어떤 자가, 아, 나는 근본이다. 이건 다 생각이라. 이건 어떻게 표현될 수 없어. 근데 맛볼 수는 있어요. 그 맛이 뭐냐면, 우리 강미정 씨 표현을 빌면은, 제 양반도 뭐냐면 한 5, 6년 됐지. 5년 됐구나. 5년 됐는데, 5년 내내 강의 듣고 전화하고 막, 선생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때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뭐예요, 막 질문하다가 벌써 전화한 지 한 달 넘었지. 어제 됐지. 전화가 또 그저 본 거야.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제 내가 왜 그러잖아. 늘 오다가 깨어나기 전에는 늘 내가 이제 막 상담을 해주고 막 이러다가 깨어나고 나면 내가 이제 듣는 입장이 돼요. 또 어떻게 살면서 발견했어? 어떻게 잘 알았어? 그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부터는 내 입은 닫고 귀는 열어가 막 듣는데 그것마저 이제 안 하는 기라. 그러니까 무소식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시박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못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문자 보내서 잘 지내시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이러면서 보내. 그러니 문자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선생님 희한해요. 질문되어지지가 않는다. 궁금해지지 않는다. 삶은 여전히 힘겨움이 다가오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하면 벗어날지 막 이렇게 질문했는데 겪는 건 똑같고 막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러지지가 않는 기라. 스스로 겪어 나가는 그 힘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감탄하고 어머 그 다음부터는 뭐지? 어머 그래가 오랜만에 봤는데 5년 만에 저의 헤어스타일 바뀐 처음 봤다. 아이고, 이제 물도 드리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 미모가 원래 자기 얼굴을 되찾아가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가 키워보면 이제 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잡잖아요, 엄마 손을. 잡았는데 얘가 만큼 자라면 엄마가 잡으려고 해도 손을 탁 탈쳐. 지 스스로 가지.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연락 없는 걸 보고는 혼자 잘 크고 있구나. 참 이 대목에서 자꾸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만 제 별명이 그러잖아요. 그 자궁 가진 남자. 제가 자궁이 여러 개 있는데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누가 그러더라. 죽을 만큼 배를 털면서 아이를 낳았어. 틀었는데 그래가 진짜 죽음 가도 바꿀 만큼 고통스럽대요. 공포스럽고 진짜 그렇대요. 그런 거 보면 참 영적으로 낳는 게 훨씬 낫다. 그것도 아니다. 저가 아프면 내가 아프거든요. 저가 평화로울 때까지 나도 쉬지 못해. 그런 측면에서 육적인 고통이나 뭐 하긴 나는 고통은 없어.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어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막 뒤틀다가 낳았어. 낳고 엄마가 한 말이라.
어느 책에서 읽다가 막 뛰다가 그 죽을 만큼 온 자신을 다 바쳤지 않았지. 그러다가 아이를 가슴에 딱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대. 감사가 오고 막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대. 그 어떤 축복에 정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깨어나서 자기 삶을 뚜벅뚜벅 나는 잊혀지고 정말 맞아요. 스스로 살아가면서 아니 태어나 자랐어. 그래가 부모하고 너무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신랑은 너무 나를 키워준 부모가 고마워가지고 신랑은 계속 엄마 아빠 때 안 떠나고 이거 뭐라 그래? 캥거루죠. 부모를 안 떠나는 건 가는 그 인간굿이 뭐 하는 거지? 부모는 있고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듯이 그래 가거든. 그래서 우리 미정 씨도 이제 비로소 자기 삶으로 돌아와서 뚜벅뚜벅 이제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걸 기꺼이 질 줄 알고 무너지는 걸 기꺼이 내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그 익숙했던 그런 어떤 고통과 결핍이 막 찾아올 때도 기꺼이 깨안을 줄 아는 이게 진짜 자기 삶의 주인된 삶의 모습이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벅찬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와 같이 이 공황장애든 슬픔이든 뭐든 간에 그 피하지 않고 만나면 그 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시는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맞아요. 그게 얼마나 평화롭게 오고 뭐 어떤 텅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심 기울 때는 세상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자람이 큰 나무보다 큰다. 이 한 번에 거듭난 이 깨어남 자기 자신을 만남으로 비롯되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질적 변화 이거 한번 경험하면요 많이 살아요 이거.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지혜가 높게 되거든. 완성에서 완성으로 간다고. 먼 미래의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서 완성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배움에서 배움으로. 이 인생이 축복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다 마찬가지로 요거 공황장애 요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보다 먼저 있는 거, 듣는 것보다 먼저 있고 소리보다 먼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있고 배고파. 이 배고프면 내가 고파요? 배고픔을 아는 이거. 우리는 대뜸 내 배가 고프다. 벌써 이게 이 배고픔을 아는 이것을 놓치고 내 배가 고프다 이렇게 가보. 그것만 한번 가만히 들다 보면 항상 여기 있던 언제나 여러분 각자 자신으로부터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던 한없이 기다리던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진짜 모습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삶은 우리 일상은 어떤 고난과 결핍이고 힘겨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를 선물하려고 늘 베풀어주는 정말 사랑 그 자체로서의 넘실거림 이게 삶이에요. 우리 일상이고. 그래서 약간 늘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없는 듯 찾아 헤맸던 그걸 돌이켜서 이 일상 속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자기 감정만도 하여간 여러분 자신만 떠나지 않으면 돼. 내가 곧 그것이니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보석을 이제 찾아가 마음껏 쓰면서 이게 암만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 너무나 풍요로운 이 삶을 살다가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끝부라 닫아버려.